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경남 거제에서요. 국민 세금 16억을 들여 만든 거북선이 글쎄 얼마에 매각된지 아십니까? 1억 5천도 아니고요. 1,500만 원도 아니고 154만 원에 팔렸답니다. 금강송으로 짓는다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저가 소나무로 지었고요. 거북선에 물이 새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가려 했다는 거죠. 물이 새는 게 아니라요. 피가 새는 겁니다. 피 같은 혈세가 새는 거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 많으시죠. 5월 1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아마 이 제목에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참 권리를 다 하시네. 예?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한 번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의 운영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조은 의원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지금 저 장면을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하고 이제 무소속, 지금은 무소속인 이성만 위원 사이에 둘이 이제 설전이 벌어진 건데 네. 일단 박찬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이 선관위 관련 그 해킹 공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이제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지 왜 질문을 하냐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좀 심한 말들이 오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성만 의원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하더니 아직도 그럴 힘이 남았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왼쪽으로 자리 옮긴 걸 그게 부끄러운 무슨 줄 말 알아야지. 왼쪽 옮겼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암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성만 제가 무소속 의원이라고 해도 얼마 전까지 어디 의원이었죠? 민주당 그렇죠. 의원이네 이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오른쪽에 앉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왼쪽으로 오죠. 근데 일단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잖아요. 그 돈봉투 논란에 휩싸여서 무소속 의원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으니까 자리를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옮긴 거. 당신 돈봉투 때문에 저렇게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알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익숙했던 장면은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보통 이렇게 여야가 고성을 하다가도 잠시 정회를 하다 하면 같이 아이고 아까 왜 그랬어 하고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툭툭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강압, 편파적 회의 진행과 동료 의원 신상 모욕 발언을 규탄한다. 장제원 위원장의 각성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장제원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글쎄요, 이게 보면 한치의 물러섬이 없네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사실 제가 저걸 딱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프로그램 생각이 났는데요. 뭘까요?
봉숭아학당이라고 아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봉숭아학당 보면 많은 국민들이 막 재밌게 웃으시면서 스트레스 오히려 풀리는데 네. 국회에서 저렇게 봉숭아학당 같은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웃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하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국회의원 세비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이고 활동비 5천만 원 포함하면 사실상 2억이라고 봐야 되고 보좌진은 9명이나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권리를 주냐면 저런 데서 말싸움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국민 삶을 편안하게 좋은 정책을 갖고 토론해서 대안 만들라는 건데 오늘 분위기는 대안을 갖고 토론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 감정 싸움한 것이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 조영은 상담가님한테 저번 주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진짜 전화가 쇄도할 수도 있어요. 조영은 원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이게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뭐 감정 싸움이나 말싸움 같은 건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런 정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번 보시고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 두 주인공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대체? 최근에 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같은 당인 하태경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거든요. 네. 거기서 홍준표 시장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허.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직접 발언이 있어요. 네, 한번 영상이 듣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일단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굳이 따지자면 국민의힘 소속인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자기 당대표에 대해서 좀 뭐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하태경 의원 욱한 거예요? 하태경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작 상대당 그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는 좀 점점점 이러면서 말을 아끼는데 네. 정작 홍준표 시장이 말하자면 뭐 국민의힘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당의 대표의 뒷담화를 상대당 대표를 만나서 한 듯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네. 뒷담화로 하겠습니다. 뒷담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아하. 근데 또 말을 되게 세게 했는데 뭐라 했는데요?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다. 아이고.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 어머. 이거 좀 비하적인 표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머. 맞받아 쳤는데 네.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 여기서 모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또 뭐라 그랬냐면 하태경 의원이 더 젊잖아요. 네. 당내에서 어줍지 않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어줍지 이렇게 않은, 또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하태경 의원 가만히 또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받아쳤는데 네. 전형적인 꼰대 인식, 뭐 정근대적인 마인드, 잘못됐으면 후배의 지적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네. 만나서 왜 자기 집에 험담을 늘어놓나 네. 라고 하면서 팔푼이처럼 이라고 또 더 강력하게 어머. 비하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야, 팔푼이란 표현도 나오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놔요, 팔푼이처럼. 아무래도 팔푼이는 좀 너무 과한 표현. 근데 모질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예요. 굉장히 그렇죠. 네. 욕 들어도 싸죠. 그 정치를 너무 오래 가지고 네. 관성이 강해져서 관성. 정치적 사리분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실언을 한 거예요, 그냥. 종종 실언을 많이 하고 있고. 오죽하면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그 과한 표현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정도인데 어쨌든 권영찬 평론가님 같은 당 인사끼리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사실은
같은 밥그릇 싸움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게요. 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은 또 메인 무대에 서고 싶었고 또 보니까 1954년생이시고 우리 하트경이는 1968년대 이걸 또 7080 그러니까 70학번과 80학번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나이는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 앞에 가면요. 부모님도 아이에게 존댓말 쓰세요라고 써 있거든요. 두 분은 그 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 팔푼이나 뭐 서로 공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억하심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발언들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언론 보도 통해서 이를 접하는 국민의 마음이 과연 편할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어린이집에서요.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이 장면을 보시면 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몸을 짓누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책상에 걸터 앉아 있는 아이를 등 뒤에서 확 떠밀고 또 누워서 우는 아이의 아랫배도 가차없이 밟아버리는데요. 세상에. 낮잠을 안 잔다면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10초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힘겹게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의 다리를 장난처럼 툭툭 걷어차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식의 학대가 수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곳이 어린이집이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님. 참 말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국민들이 분노케 한 일이 있습니다. 저 어린이집은요. 장애 아동 전담 시설입니다. 그래요? 예,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나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설사 아이들이 저런 학대를 당해도 집에 가서 말을 못하거나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저렇게 학대를 당한 것 4살에서 12살 사이에 아동 무려 15명 그리고 4명의 교사로부터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지금 CCTV 영상 공개됐잖아요. 네. 제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CCTV에 포착된 것만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건 더 많겠죠. 어쨌든 CCTV에 찍힌 것만 학대 장면 무려 5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학대 장면만 찍힌 장면만 불과 몇 달 사이에 5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은폐될 뻔했죠.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어떤 학부모가 이제 집에 아이가 돌아왔는데 코 부위가 이제 피부가 벗길 정도로 이렇게 약간 멍이 들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저기 가서 선생님한테 맞은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여기 멍이 들었냐 이렇게 따졌더니 교사의 말이 가관입니다. 뭔데요? 혼자 양말 신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왜 딸기코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코 탁 비트는 거 있죠. 요거를 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뭔가 이걸 한다고 벗겨지고 멍까지 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CCTV 10개, 75일 분량을 장장 5개월 동안 분석을 하면서 여러 교사들의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아이들 얼마나 그동안 고통에 몸부림치고 정말 두려웠을까요? 관련해서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학대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된 부모님 가슴 얼마나 피멍 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건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빨리 가라고 발로 이렇게 툭툭 밀거나 아니면 아이만 그냥 혼자 세워놓고 선생님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학대라는 게 일상처럼 보였어요. 한쪽에서 아이가 만약에 맞고 있어도 다른 선생님은 그냥 핸드폰 보고 계시거나.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리고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찍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선생님이 다가가기만 해도 아이가 이제 딱 머리를 가려요. 노란 차 보면은 바닥에 들어놓고 소리 지르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은 구토 증상도 있고. 세상에. 지금 조영은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트라우마 증세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교사에 의해서 학대라니 이 철저하게 약자인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특히 장애까지 있어서 더욱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이고. 이 아동들은 지금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노란색 차량만 봐도 깜짝 놀라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근처에 가면 구토를 하는 등 심각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학대 장면, 그 장면마다 저희가 지금 눈을 의심할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뭐 다른 학대 장면도 다 마음 아픕니다만 아이 계단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아이 계단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애가 계단 못 내려가잖아요. 그걸 뒤에서 장난처럼 발을 밀어요? 다리를 밀어요? 아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뻔해요?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아이가 지금 난간 잡고 겨우 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어린이집 차량, 노란색 차량만 보면 그냥 기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들어 눕는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문 변호사 아이들 이 정말 상처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의 상처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치료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이 학원 원장 포함해서 교사 9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본인들도 저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저걸 가지고 뭐 부인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좀 기가차게도 일부 가해 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 신체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신체적 촉구,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애를 밀치고 던지고 밟고 계단 내려가는데 발로 차는 게 이게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경찰도 이런 주장을 하니까 4차례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이건 전혀 신체적 촉구 그러니까 훈육이나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그중 9명 중에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해왔던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저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은요 더더욱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진짜 악마 같은 짓이 뭐예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뭐예요? 오히려 짐승들이 화낼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저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발길질해. 진짜 저 아이들 어디 때릴 때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했어요. 아이들은 세상에. 그런데 권양찬 평론가님.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만약에 저 학부모가 그때 CCTV 보장만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묻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인데요. 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서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갖은 술술 쓰는 마귀 할멈 같은 건데 지난해에요. 진주시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우수 등급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이번에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건지 왜 이거를 미리 알지 못했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허허.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보세요. 해당 어린이집이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이면 자 일단 그리고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6개월간 업무 한다면 6개월 지난 다음에는 혹시 간판 바꿔 달면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간 업무 정지 명령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쨌건 아이들이 약간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런 데를 찾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옆으로 옮겨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또 다른 피해가 이제 지금 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건요. 지자체도 책임이 있어요. 그동안 어쨌든 속았거나 어쨌든 간에 부실했거나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집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잘못 인정해야죠, 지자체도. 그러면 차제에 6개월간 이 어린이집 업무 정지 명령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대체 시설을 정말 확보해 주세요. 그게 그나마 지자체가 그동안 소홀했던 점, 그동안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이런 생각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들어있다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아마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뒷목 잡고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몰래 접속을 해봤어요. 네. 기절초풍했다. 왜냐? 그 안에 이메일 안에 남편과 내연녀 간의 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내가 이 동영상과 사진을 본인의 컴퓨터 태블릿으로 전송을 했고요. 남편한테 나 이거 영상 사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상영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애초에 남편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 일단은 잘못했지만 들어가 봤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영상 틀리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아내가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는데 네. 결국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 촬영물 이용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그 누구라도 이 아내분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그 누구라도 정말 참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분노, 배신감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조영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영상을 보고 배우자의 불륜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 배신감과 분노가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정당화가 될 수가 없죠.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을 일이고요. 아마 이분이 감정적인 충격이 상당해서 이성이 좀 마비됐던 거 아닐까.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조망하는 능력이 상실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모두에게 상처를 준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래 얼마나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은 하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영상을 틀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 하실 거란 말.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이 아내분은 아이고 제가 이 욱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죄가 되고요. 다만 이게 이런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이걸 보고 얼마나 아까 시쳇말로 눈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대부분 실형인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 아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건데요. 선고유예가 뭐예요? 선고유예가 뭐냐면 집행유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선고유예 2년의 선고유예를 하면 2년 동안 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 자체가 유예가 되는 거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잘못 2년 동안 특별하게 다른 잘못 안 했으니까 선고를 아예 안 할게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실상 용서를 해준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시쳇말로 아내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아내 같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하고 이혼했겠죠. 그러네요. 이혼했습니다. 네. 이혼하고 양육은 아내가 도맡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그럼 아내가 다 도맡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를 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로 바깥에 있어도 징역형의 선고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퇴사를 해야 되고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내가 또 그 아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재판부에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지만 2년 동안 본인이 더 이상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 않게 최대한을 선처해 준 걸로 보입니다. 자녀 양육 문제 등등등을 골고루 감안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이른바 법에도 눈물이 있는 판결을 보여준 셈인데 그런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권현창 평론가님.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시고 있는 분들도 갑론을박으로 아우 너무 심했다. 아우 그래도 잘했네라고 할 텐데 이게 누리꾼들은 주관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하. 만약 남편이 아내 영상 돌렸어봐. 당장 실형 살걸? 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불륜 남녀가 피해자라니 요지경 세상이다라고 좀 비꼬는 분도 있었고요. 바람 피우며 동영상 찍어 보관한 남편이나 그걸 유포한 아내나 도찐 개찐이다라고. 네. 아니 근데 요 지금 누리꾼 반응 중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백성 변호사님. 네. 누리꾼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 영상을 돌렸어봐. 당장 실형 살 걸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 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범죄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남편과 아내가 정반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유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다기보다 이 현재 범죄를 범한 이유, 상황, 그다음에 본인이 처한 현재 그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거 남편이 영상 유출했으면 실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참 다소 오해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배우자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정말 그 상처가 컸을 거예요. 과연 그 상처, 사람한테 받은 상처 과연 아물 수 있을지, 쉽게 아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요, 이 가수의 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고 있던데 세상에 왜 그런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오늘의 주인공 바로 17살 가수,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리고 또 국민 손자라는까지 네. 불렸던 바로 정동원 군입니다. 네. 근데 정동원 군 최근에 몇 달 동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통과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어서 당시 소수사 측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정동원 군이 최근 MBN 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네요. 저요 정신 많이 차렸어요. 진짜로 이렇게 반성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누구와의 대화에서냐? 국민 고모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방송 주목해 주십시오. 네. 국민 고모. 국민 고모하면 여러분 혹시 퍼뜩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국민 고모? 고모 역할 많이 했던, 드라마에서 고모 역할 많이 했던 분 그러실 것 같은데 과연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안 반가워하냐? 너무 반가워요. 이제 오셨어요. 너무 계속 기다렸어요. 너 어렸을 때 안 봤어? 나 여기 오지도 않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손 들고 딱 이제 우리 동원이 바르게 잘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원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고 제가 바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동원이가 바른 길로 가게. 우리 동원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세요. 그래. 나쁜 짓 하지 말고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야 된다. 네. 그래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 네.
야, 동원아 진짜 너 의젓해졌다. 저요? 정신 많이 차렸어요. 진짜로 많이 차려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오토바이의 오자도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도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프로그램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편집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촬영한 시점이 오토바이 논란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하.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어른이 이 어린 뭐 미성년자 이 후배한테 할 법한 뭐 조카한테 할 법한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뭐 김숙 씨가 이제 정동원 군한테 뭐 우리 네. 동원이 빠르게 잘 크게 해주세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좋은 얘기만 딱 해줬는데 네. 보통 이제 어린 친구 입장에서는 어른이 옆에 나한테 딱 밀착 케어를 하면서 저렇게 좋은 말씀만 계속 해주시면 상당히 부담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좀 진땀을 뺀 것 같고 네. 그래도 김숙 씨라든가 저런 어른들의 저런 관심 속에서 네. 정동원 군이 더 이렇게 바른 어른으로 네.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니 근데 뭔가 정동원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김숙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3월 23일 그러니까 3월 말경에 네. 예, 정동원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일단 정동원 군은 16살부터 원동기 이제 면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 면허는 적법하게 땄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동부간선도로 진짜 보니까 그렇죠. 자동차 전용도로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된 건데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정동원 군 이제 막 16살이고 또 미성년자고 이건 유명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초범이고 그리고 본인이 잘 몰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로 바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정동원 씨 측에서 이제 거부해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는 아주 경미한 청소년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야 너 앞으로 이러지 마 하면서 훈방 조치도 하고 아주 경미하게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에 들어가면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거기 본인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하.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언론에서 또 하고 막 이런 거에 그러겠네요. 부담감을 느껴서 쉽게 말해서 그냥 벌금 내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도 이제 사실 곱지 않게 보신 분 솔직히 많아요. 당시에 이제 그게 기사 나왔을 때. 그런데 권영찬 평론가님, 아까 이제 정동원 군이 그랬어요. 정신 많이 차렸어요 하는데 이제 또 그것도 삐딱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요 방송이 그 일 이후에 촬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때 사실은 문화평론가로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감론을박해서 제가 이걸 앙케이트 조사를 했었거든요. 어머,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타를 줬었고 네. 하지만서도 또 실수 없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몰라서 그랬다는데 이해해 주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고1 정동원 오토바이 오진임 적발하면서 겁먹들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에휴 과도한 비방이다.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 한마디는 뭐냐면요. 앞으로 저 잘하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돼서 왜냐하면 또 할아버지가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랑이 넘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김숙 씨도 그리고 주변에 친한 동료 연예인 분들도 정동원 군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해준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한테는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온 말이 김숙 씨가 한 말 중에 그거 있어요. 전현 평론가님, 헛바람 들지 마 그랬대요. 헛바람.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정동원 군이 SNS에 막 고가의 선물 받은 거 시계도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선물 받을 수 있죠. 선물 받은 자체를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물이 이제 또 고가의 선물 받을 수 있죠. 팬분이 보내준 거. 그런데 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걸 혹시 김숙 씨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동원 군이 워낙 어린 나이에 정말 톱스타가 되었고요. 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의 다 경제적인 걸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죠.
본인도 실토한 바 있는데 내가 중2병이 심하게 온 적이 있다. 어허. 꼭 중2라는 것은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었다라고 하는데 후회스럽다 이런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따끔한 말을 많이 해준 거 참 고맙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요. 민호 씨, 장민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너 되게 없어 보인다. 즉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라고 쓴소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좋은 말이에요, 진짜. 예, 이런 말 듣고 정말 내가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데 정동원 씨 주변에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어른들이 많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복이에요,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인복이에요, 인복 진짜. 그런데 자 아마 유명해졌기에 또 유명해지는 과정이기에 또 성장통일 수 있어요, 정동원 군한테. 그런데 스리랑카 촬영 갔더니 와 스리랑카에서도 정동원 군을 알아봤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봐요? 네. 스리랑카 사람들이? 네. 그럼- 여기 많이 봐요. 그럼 누가 인기 제일 많아요? K-pop. K-pop. K-pop 누구 좋아해? 네. 어? 밴놀이. 오, 밴놀이. It's me, it's me. My music. 대박 사건. 뱃놀이를 스리랑카 계신 어르신이 알고 계신다고요? 대박. 그거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님이 돼주어 떠나는 저 배 위에 함께 너를 나의 님이 돼주어 저 푸른 바다 위에 거기야 이어져 사랑하는 나의 님과 거기야 거기였어 뱃놀이가 잘한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일은 더 나을 테죠 사랑한단 그 말이 또 우리를 채워주니까 영원을 약속할 순 없지만 영원할 것 같이 사랑해요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야, 세월의 흐름이 딱 느껴져요. 영상 속만 봐도. 그런데 이 노래 중에는 글쎄요, 자신의 미래를 내다봤던 가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지원 평론가님 애기틀 다 벗었어요. 이제 정동원 군. 예, 정동원 군이 국민 손자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커서 이제 보통 사람이 성장할 때 사람들의 기대와 조금 어긋나게 성장하면 뭐 역변한다 이런 식의 말도 나오고 기대에 딱 부응하게 성장하면 뭐 정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동원 군이 아주 심하게 기대에 부응해서 정변의 아이콘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완전히 아이돌처럼 키도 훌쩍 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빠 부대도 아마 어머,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데 그동안 또 걱정이 됐던 것이 정동원 군이 변성기를 지나치는 동안에 콘서트도 하고 앨범도 내고 이러니까 혹시 목 상할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동원 군이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변성기 때문에. 그러면서 발성이나 스타일을 모두 바꾸고 새로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변성기를 잘 지나쳐서 이제는 목소리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다른 또 창창한 활동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더 겸손해지고 또 의젓하고 사랑받는 정동원 군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 얘기 들으시면요 미치고 팔짝 뛰실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 지금 그 16억 거북선 제목이 이게 153원 원을 팔린 이게 뭔 소리일까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어머, 올라갑니다. 네. 2010년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그러니까 거북선을 고증해서 원형으로 똑같이 만들어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거제시에 이제 넘겨주는 건데 어허.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이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모습 그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이 25.6m, 와. 폭 8.67m, 높이 6.06m. 완전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정밀하게 복원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네. 이 거북선은 국내 최고의 고가인 금강송을 사용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저급한 미국산 소나무를 섞어 만든 사실이 해경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짝퉁 거북선 논란까지 일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건조를 맡았던 업체에서 국산 소나무를 사용하겠다라고 시방서를 내놓고 80호를 넘게 수입 목재를 사용을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거예요. 아하. 이 일로 이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정품 철골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부실 철골을 써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거북선에 짝퉁 소재를 쓰다니요. 정말 세상에. 기가 막히고 광화문에 계신 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큰 칼을 탁 치면서 이놈들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절로 듭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당시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 금강송이 굉장히 고가고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홍보를 계속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또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지금 언뜻 생각 들면요. 이게잖아요. 당시에 16억이란 거금을 들였는데 실제로 거기 그 거북선 만드는 데 들어간 소나무는 미국의 저가 소나무다. 아니 그러면 이거 돈이 줄줄 샌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돈이 줄줄 샌 거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담긴 네. 그러한 유물을 말하자면 복원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네. 활용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활용 방안 계획이 뭐냐면 네. 승선 체험이라든가 아하.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었는데 네. 문제는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가 샜다고 합니다. 어머.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거북선을 땅 위로 올려서 조선해양문화관 앞에 앞마당에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전시라도 제대로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네. 연 한 2천만 원 정도씩 계속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그 와중에 목재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어머.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네. 꼬리 부분이 또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저 지역 있네요. 파손된 거. 어머, 세상에. 네, 파손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수리하고 유지 보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수리해봐야 어차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내구 연한이 7, 8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어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폐기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어요? 저걸 불량 소나무로 만드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물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 퍼내 아까 모터 돌려서 물 퍼낸 거 보셨어요? 파란 호수, 굵은 호수로 해가지고 저런 부실 거북선을 만들어놓고 이순신 장군한테 진짜 면목도 없을 것 같은데 얼굴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결국은 할 수 없이 내다 팔게 됐다는 거예요. 16억 들인 돈을. 그러면 팔 때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권영찬 평론가님. 얼마일까요?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어머. 그래서 당시에 16억인데 아마 제가 2년 후에 촬영 같은데 뒤틀려서 죄송한데 저기는 좀 찍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런 그 정도였어요?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 인플레를 하면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어허. 근데 이 16억이 넘는데 얼마야 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안 돼요. 154만 원. 154억이 아니라요? 154만 원에 154만 원? 네. 16억짜리가? 비싼 장난감도 아닌데. 어머. 이순신 장군의 배가. 야, 이거는 책임을 혹시 전현 평론가님 누구한테 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억 혈세 드렸는데 팔 때는 154만 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경상남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지자체 차원의 책임 규명도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백성명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 업체에서 또 속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상한 건 도대체 누가 보상할지 그러네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없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요. 보통 어떻게 보면 경합, 뭐 시합, 경주 뭐 이런 거 좀 넓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아주 이색적인 경합이 펼쳐졌는데 어허. 바로 라이더들의 경합이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지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어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영상 보시면 출발 신호와 함께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 이들 자세히 보면 앞에 카트 같은 바구니를 달고 전동차를 조정하며 달리고 있는데요. 귀여워요. 마음은 이미 결승 지점에 갔는지 몰라도 네. 속도는 영 나지 않고 있죠. 몸으로 쓰면 몸 쓴다. 낑낑대며 경합하는 서로의 모습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카트라이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짜 카트라이더인데 조영은 원장님, 근데 저 앞에 뭔가 바구니 우리가 마트에서 보던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카트라이더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이색 경합이 열린 건데요. 네. 이 느릿느릿한 카트가 마음처럼 움직여주진 않는데요. 참가자들이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아까 몸 썼어요, 진짜. 지금 몸 쓰고 있어요, 안 가니까. 네, 이 네. 코너를 돌아서 식료품을 골라 담는 손길들이 굉장히 진지하죠. 네. 그도 그럴 게 이 1등 상품이요. 자동차 경주와 주말 콘서트 티켓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뭐 순위를 떠나서 보는 사람도 참가자도 참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트에서도요, 마트 카트 이렇게 끌 때도요, 앞에 분 꼭 안 다치게 또 조심하는 것, 저걸 통해 행사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엔 저렇게 웃음 주는 행사가 열렸는데 미국에서 같은 미국인데 눈살집 풀어지는 일도 있었대요. 네, 미국에서 요즘 종종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허. 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한 편의점인데요. 한 남성이 일행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네. 그러자 하나, 둘, 셋, 어? 넷, 뭐 기차 노래하실 줄줄이 들어오네요. 행사인가요? 무려 40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저렇게 편의점을 딱 장악하고 나서 뭐 저렇게 정신없게 굴더니 물건을 짚고 계산은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한 명이 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 손님이 아닌 절도범들이었습니다. 어머. 한낮에 당당히 도둑질하는 강큰 절도범들 1분 만에 약 13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걸 보고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권영찬 평론, 이게 절도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몹 절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유튜브나 SNS 촬영 현장인 줄 알고 깜빡 속은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미국 현장에서 절도하는 현장이 담긴 건데요. 어머. 중요한 거는 해당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절도를 당했는데 이번엔 절도범이 2배로 많다는 건데 이게 어머. 집단 군집 현상에서 한 명이나 2명일 땐 죄의식을 느끼는데 여러 명일 때는 그게 덜해지는데 중요한 건 경찰도 CCTV를 통해서 다 검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보통 우리가 플래시몹 했던 거는 갑자기 가다가 공연 뭐 댄스하고 그런 거잖아요. 유명 우리 케이팝 맞춰서. 그런데 지금 플래시몹 절도가 못된 유행이에요. 이런 건 정말 따라해서는 안 돼요. 국내에서 이런 거 따라할까 봐 걱정됩니다. 점점 늘고 있다니까 미국 시민들 그리고 미국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pretty scary seeing that many people all coordinate and come together and steal stuff from a local store. It's pretty sad to see, honestly.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도 반드시 저들을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 별별 이색 마라톤 대회는 많이 봤지만 야, 이런 건 처음이실걸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저도 처음 본 광경인데요. 아마 굉장히 흔치 않은 광경일 텐데 관련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밤하늘에 쏘아 올려지는 화려한 불꽃들이 있는데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이 어떤 여성 요리사를 향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여성은 무려 100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요리를 끝내면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냈는데요. 믿기 힘든 그녀의 끈기와 열정에 저도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100시간, 아니 요리를 100시간 했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전현 평론가님 화장실도 안 갔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매 시간 5분의 휴식 시간을 주고요. 12시간에는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빼고 이제 나머지 시간 다 합하면 100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지리아의 요리사 힐다 바시시인데 네. 아까 장면 보셨죠? 전 국민이 지금 황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내내 응원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기록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아하. 2019년 네. 인도의 라탄 톤돈이 세운 기네스북 신기록 마라톤 시간인 87시간 45분을 이번에 깨면서 100시간이 넘는 어머. 요리 기록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100시간 동안 요리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단일 품목 김치볶음밥만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 100시간 동안 뭘 요리했을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저 네. 음식이 과연 맛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100시간 동안 그렇게 그 요리를 계속하면 그 요리가 제대로 된 요리일까 궁금한데 네. 그런 거보다 그 100시간 동안 끈기 있게 저거를 쉬지 않고 집중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사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진득하게 우리말로 그냥 진득하게 뭔가 한 우물을 파서 이 끈기 있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100시간 요리 완주해낸 그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bigger dreams for my business and for my brand and generally just for my name. So just coming from a very, very, very modest background, I just knew that, okay, I need to do something that is basically out of the ordinary to put myself on the map, to put Nigeria on the map, to put young African women on the map, and also just, you know, it's almost like to set precedents for like the generation that is to come after me.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대단한 걸 이뤄내신 분 표정치고는 너무 덤덤해요. 네. 근데 덤덤도 덤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저분 마음속으로는 상당한 의지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소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프리카의 평범한 여성들, 우리나라의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단순히 요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떠한 뭐 이 국민들의 입장이라든가 네. 또 여성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네. 보다 큰 관점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100시간 요리를 한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클로징은요. 울산 동구에 사시는 황윤우 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마당에 괜히 정의로운 척, 돈 안 좋아하는 척, 검소한 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분노와 함께 허탈함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뉴스파이터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